안녕하십니까. 국성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문이 2개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 독립정착물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일단 독립정착물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독립정착물로 구분되는 4가지 사례는 꼭 암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정착물의 사례로 소개되는 것 중에 4번째가 권원을 설정하고 타인 토지에 재배되는 농작물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떤 질문이냐. 민법의 판례를 보면 이런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즉 농부가 남의 땅에다가 경작을 했는데 남의 땅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경작을 한 사례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판례는 경작물은 농부의 소유권으로 합니다. 이런 판례가 하나 있어요. 다시 농부가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때 이 농사의 결과물인 경작물은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판례는 경작을 한 농부가 가져가는 것이다.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 권원을 설정한다면 농부가 가져가는 게 맞고 권원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판례에 의하면 농부가 가져가는 거니까 결국 권원을 설정하든 권원을 설정하지 않던 결국 농작물은 다 독립정착물이 되는 것은 아니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 이런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민법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농작물의 사례는 정착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게 정답이에요. 무슨 뜻이냐? 지금 판례가 소개하고 있는 그 사례는 독립정착물이나 또는 정착물에 대한 개념을 법원이 설명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농부가 남의 토지, 남의 땅에다가 허락을 받지 않고 농사를 지었을 때 분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무단으로 내 토지를 사용했으니까 농작물은 너한테 줄 수 없어. 내가 가져갈 거야. 이런 주장을 했을 거고, 농부는 무슨 소리야. 내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낸 농작물이니까 이건 내가 가져가야지. 이런 다툼에 대한 결론을 내준 게 그 민법에 소개되고 있는 판례 사례예요. 즉 판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일단 농작물은 노력과 땀을 들인 농부가 가져가는 거고, 다만 농부 당신은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최소한 손해배상이든 어떤 이유로든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의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농작물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한 사례이지 독립정착물에 대한 정의를 법원이 내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정착물을 민법에 소개된 그 사례를 끄집고 와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정확히는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민법에 소개되어 있는 그 사례는 농작물 소유권의 분쟁에 관한 다툼이고, 지금 우리가 학개론에서 나오는 건 독립되는 정착물이 무엇입니까? 라는 정의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민법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농작물의 사례는 독립정착물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민법의 어떤 분쟁, 민사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법원이 그렇게 해결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독립정착물과는 관계가 없는 사례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해요. 그리고 만약에 독립정착물과 어떻게 얘가 연관이 없어,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연관성을 갖더라도 민법처럼 권원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다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분명히 권원을 설정했다고 표현을 주면서 절대 논란의 여지가 없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뭐 그렇게
괜히 혼자서 깊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복습 자료예요. 복습 자료. 우리 경제론 복습 자료에 제가 낸 기출지문 OX인데 그중에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와 관련된 문제 14번, 15번이에요. 14번, 15번은 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예상된다면 14번은 수요가 느냐 주냐, 15번은 공급이 느냐 주냐 요 문제예요. 대부분 제 경험상 가격 하락에 대한 예상 또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시험에 나오면 질문이 많은데 수요 쪽에는 거의 질문이 없어요.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에만 오면 공급이랑 같이 내거나 공급 쪽으로 문제를 내게 되면 반드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 이해하기 쉬운 소비 쪽, 즉 수요 쪽을 먼저 해보자고요. 자, 문제는 가격 하락인데 첫 번째,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해보죠.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가격 수준을 보면 장내 가격 상승이 예상되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수준이죠. 장내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러면 소비자는 항상 언제 소비를 늘립니까? 그러면 가격이 낮을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를 늘려줘야 된다. 가격이 오를 때는 소비를 하면 안 되니까 가격이 오르기 전인 지금 소비를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시험에서 출제되는 수요의 증가 감소는 항상 지금을 의미한다는 거. 지금을. 결론은 가격 상승이 예상돼요. 그러면 지금은 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내 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거니까 가격 수준이 낮은 지금 소비를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격 수준이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다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를 참아야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는 장내 구매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소비는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문을 구성해 줘야 돼요. 자, 이번에는 자꾸 질문이 오는 공급이에요. 공급에 질문이 오는 이유는 공급을 건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이 건축. 그래서 요 15번 지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많냐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아파트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네. 그러면 아파트를 뭐하러 지어? 그러니까 아파트의 공급은 감소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혀 뭔가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이 지문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자, 공급은 건축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물건의 생산은 항상 기업들이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꾸준히. TV도 지금도 계속 TV를 만들고 있고 라디오도 만들고 있고 아이스크림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공급자는 어떤 시기를 따지느냐. 물건을 계속 만드는데 이 만들어진 물건을 언제 시장에 내다 팔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시장에 내다 팔 것이냐. 그러면 보세요.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가격 수준이 낮다는 거죠. 장내 가격 상승이 예상되니까 장내 가격 수준이 높고 지금은 가격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는 항상 가격이 올랐을 때 내다 파는 게 돈이 되는 거니까 가격 수준이 낮은 지금은 시장에 물건의 공급을 늘리면 안 되는 거죠. 감소시켜야죠. 그래서 언제 공급을 확 늘려야 돼요? 가격이 오른 장내에 늘려야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결론,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공급자는 가격이 올랐을 때 물건을 시장에다 공급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낮은 지금은 공급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장내의 가격 수준이 뚝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고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 되기 전인 지금, 아이고 이거 어깨가 잘 안 보여요. 지금 시장의 물량을 대폭 공급해서 팔아내야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결론. 가격 상승 예상되면 가격이 낮은 지금 소비를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공급자는 가격이 오른 미래 물량을 공급해야 되니까 지금은 공급을 줄여야 되는 거고,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가격이 떨어진 시기에 물건을 사야 되니까 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금은 소비를 줄여야 되고,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공급자는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시장에 물량을 왕창 공급을 해서 많이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 중에 수강생분들이 함께 연구를 좀 해야 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은 제가 공개적으로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계속해서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